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술과정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2학년 친구들 굉장히 반가워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실시한 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과 같이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실시한 반도 있는데, 지난주에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영상이 잘 보이지가 않아서 선생님이 굉장히 당혹스럽기도 했는데, 그 점 참고해서 선생님이 클래스룸 게시판에 설문지를 남겨놨는데 그 설문지 다들 잘 해주어서 선생님도 굉장히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안 한 친구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 반드시 꼭 해주어야 출석 인정되기 때문에 안 한 친구들은 반드시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영상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유튜브 링크를 따로 띄워놔서 영상을 본 친구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기술을 배울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설명했지만, 이번 시간에도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제조기술과 그리고 건설기술, 수송기술, 정보통신기술, 생명기술을 활용하여 첨단이라는 키워드와 같이 연계되어 배우는 과정을 겪도록 과정을 겪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인 첨단 기술과 그리고 미래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학습 목표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첨단 기술의 개념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어야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첨단 기술과 미래 기술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번 시간이 끝나고 난다면 우리 모두 첨단 기술의 개념이 뭔지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첨단 기술과 미래 기술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모두들 교과서 지금 교과서 112쪽을 한번 펴봤으면 좋겠어요. 112쪽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그림으로 우리가 한번 보자면, 그림에서는 드론, 그리고 메카트로닉스, 나노 기술, 하이브리드 자동차, 3D 프린터, 자율주행 자동차,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패시브 하우스, 모듈러 하우스, 이렇게 총 10가지의 지금 첨단 기술이 나와 있는데, 아직 우리가 배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충분히 모를 수 있다는 거 선생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중에서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 들어봤을 기술들이 선생님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 한번 생각 열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 위에 있는 기술 중에서 내가 그래도 알고 있는 첨단 기술 세 가지를 골라서 이 첨단 기술에 대한 설명을 한번 적어보고, 그 다음에 이 첨단 기술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까를 한번 적어보는 시간 간단하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시간은 5분 정도 주도록 할 건데, 5분 여기 시계로 띄워놓을 테니까 5분 동안 교과서에 있는 내용 한번 채워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5분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시라도 첨단 기술 중에 세 가지 이상 내가 잘 모르겠다 한다면 자기가 아는 대로만 작성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간 1분 남았습니다. 아직 못 적은 친구들은 빠르게 우리 삶의 변화 예측까지 적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어느 정도 작성을 해줬을 것 같은데, 사실 정답이라는 게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배울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은 잘 못 적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이제 첨단 기술로 드론, 그리고 3D 프린터, 그리고 어, 자율, 주행, 자동차를 적었을 것 같아요. 설명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뭐 드론 같은 경우에는 목적지까지 정해진 임무를 통해 수행하는 비행체이기도 하고, 그리고 3D 프린터는 필요한 물건의 형태를 입력해서 입체적인 물건을 출력해내는 기기이고,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는 자동차의 목적지를 설정해 놓은다면 이제 운전자의 따로 조작 없이도 사람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자동차라고 적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것들로 인해서 삶이 어떻게 바뀔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드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택배 같은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자동차나 혹은 트럭으로 인해서 택배 배달을 하겠죠. 근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드론이 만약에 배송을 해준다면 거리나 시간의 제약에 크게 상관없이 여러 가지 운송 쪽에서 큰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리고 드론이 점차적으로 더 커진다면, 만약에 드론 택시라고 해서 지상에서 자동차로 택시를 운전하는 게 아니라 드론 택시가 발달하게 돼서 마치 헬리콥터처럼 사람들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하는 제품을 자기가 잘 모델링을 해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삶의 변화 같은 경우에는 생산성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배우도록 할 건데, 이제 집을 지을 때도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훨씬 더 빠르게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운전을 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기가 쉽고, 그리고 운전을 함에 있어서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걱정하지 않고 사람이나 물건을 운송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편의성에 따라서 사람들이 조금 더 운전함에 있어서 피로감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주도록 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처럼 첨단 기술의 예시에 대해서 알아보고 삶이 어떻게 변화할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첨단 기술이 무슨 느낌인지는 이제 뭉뚱그려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개념을 딱 내리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개념을 딱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기술이라 한다면 한 시대에서 기술의 수준이 가장 높고, 그리고 다른 기술의 발전을 선도하며 다른 기술의 발전을 앞서 나가도록 인도하며, 그리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큰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첨단 기술에 따라서 삶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첨단 기술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첨단 기술이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마우스를 예시로 첨단 기술과 그리고 미래 기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마우스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컴퓨터가 나왔을 때 타자로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입력했습니다. 그렇지만 타자로만 하기에는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있었고 직관적으로 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기술 시간에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대해서 아마 중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 충분히 기억 안 날 수가 있어요. 선생님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가 기술적인 문제를 알고 그리고 해결하는 과정을 배웠었는데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가 기술적인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술적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술적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 직관적으로 뭔가 타자보다 이렇게 움직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마우스를 만드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확실히 기술이 있긴 하지만 조금 더 발전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것들도 기술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지금 첨단 기술을 거쳐서 미래 기술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초창기에 마우스 모델이 있었습니다. 사각형의 굉장히 투박하게 생긴 이런 모습인데, 이때 당시 초창기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X축과 그리고 Y축으로밖에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대각선으로 움직이고 싶다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서 대각선의 모양을 만들 수가 있도록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사항들이 있었고, 이 불편한 사항들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편한 사항들이 개선된 것이 바로 미래 기술이 되겠죠. 이 당시에는 마우스가 없어서 마우스라는 것이 굉장히 혁명적이고 이 당시에는 첨단 기술이었지만 지금은 이 첨단 기술이 아니고 과거의 기술에 불과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미래로 넘어옴에 따라서 이렇게 X, Y축으로만 하는 건 너무 불편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이 동그랗게 생긴 마우스 볼을 개발하게 됩니다. 마우스 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도 충분히 이해하고. 근데 선생님 어렸을 때는 컴퓨터실에 이렇게 다 마우스 볼이 달린 마우스들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친구들이 막 이 볼을 뜯어가지고 막 던지고 가지고 놀고 막 이럴 때도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좀 공감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이 마우스 볼이 있었던 거 기억나고, 이 마우스 볼로 인해서 마우스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발달하게 되었죠. 이렇듯 이 당시에는 이게 첨단 기술이고 미래 기술이었지만, 이제 이것이 이 시대에 와서는 첨단 기술이 되어서 우리의 시대를 선도하게 되었습니다. 다 볼 마우스를 쓰고 컴퓨터를 쓸 때는 전부 다 볼 마우스를 쓰게 되었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볼 마우스를 쓰는데 볼 마우스가 생각보다 좀 무거워요. 무겁고 좀 이렇게 소리도 많이 나고 좀 거추장스럽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기술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바로 레이저로 된 마우스가 나옵니다. 이렇게 생긴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요즘 시대에도 여러분들이 쓰는 그런 레이저 마우스인데, 레이저 마우스가 나옴에 따라서 마우스가 굉장히 가벼워지고 그리고 정확도 또한 볼 마우스보다 높아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레이저 마우스까지 우리의 지금 첨단 기술이 되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마우스에 이렇게 선이 달려 있잖아요. 마우스에는. 근데 이 선이 굉장히 거추장스럽다고 느껴져서 선을 없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어폰도 마찬가지로 선이 굉장히 거추장스러워서 무선 이어폰으로 바뀌었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 마우스에 있는 선이 굉장히 불편한데 라고 생각이 들어져서 마우스에 있는 선도 이렇게 없애게 되었죠. 우리가 블루투스 기술을 이용하여 무선 마우스를 만들게 됐는데, 이 시대에는 이 레이저 마우스가 첨단 기술이고, 그리고 무선 마우스는 우리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는데 라고 했던 미래 기술이었죠. 그렇지만 지금에서는 이제 무선 마우스는 누구나 다 쓸 수 있게 되는 첨단 기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블루투스 기술을 사용하여 무선 마우스를 개발하게 되었고, 이 무선 마우스는 요즘에도 굉장히 잘 쓰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마우스를 진짜 많이 쓰고 그리고 타자도 사람들이 많이 치다 보면 손목이 굉장히 시큰거리는 현상을 겪게 됩니다. 컴퓨터를 많이 쓰거나 혹은 뭐 여러분들은 게임을 많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게임에서 마우스를 엄청 격렬하게 쓰다 보면 손목이 막 시큰거리고 아픈 그런 현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또 인체공학적인 마우스를 만들어서 손목에 힘이 조금 덜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처럼 첨단 기술과 미래 기술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 보이죠. 첨단 기술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한 시대에서 기술 수준이 가장 높고 그리고 다른 기술의 발전을 선도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과거의 기술들이 점차적으로 현대의 첨단 기술의 디딤돌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과거 기술들이 계속해서 발전함에 따라서 첨단 기술이 만들어졌듯이 그리고 이 첨단 기술은 이제 미래 기술에 대한 기초 기술이자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레이저 마우스가 첨단 기술이 되기도 하고 이 레이저 마우스뿐만 아니라 무선 마우스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며 무선 마우스가 미래의 기술이 되기도 하는 것처럼 첨단 기술과 미래 기술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첨단 기술의 예시와 그리고 미래 기술에 관련된 관계를 마우스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첨단 기술은 한 시대에서 기술의 수준이 가장 높고 그리고 다른 기술의 발전을 선도하면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큰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이 맨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기술은 영역이 5가지로 존재하는데 제조기술, 건설기술, 수송기술, 정보통신기술, 생명기술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중학교 때 아마 간단한 개념들을 배웠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조기술 같은 경우에는 재료를 가공해서 인간에게 유용한 제품을 만드는 수단이나 방법을 쓰는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지금 수공구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재료들을 단조라고 하죠. 이렇게 두들겨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그런 제조 기술을 이야기하고 건설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생활에서 필요한 구조물을 만드는 수단이나 활동과 관련된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수송 기술은 말 그대로 뭔가를 이동시키는 그런 것 같죠. 그런 것처럼 사람이나 물건을 한 곳에서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수단이나 활동과 관련된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은 말 그대로 정보를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는 거죠. 이제 개인이나 집단이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수단이나 활동과 관련된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기술 같은 경우에는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이용해서 새로운 개체나 유용한 물질을 생산하는 수단이나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기술 과목에서는 5가지 영역이 존재하고 과거 기술과 첨단 기술이 영역별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전에는 수공구를 통해서 제조를 했었는데 현재는 지금 이 로봇을 활용하여 여러 가지 재료들을 제품들을 만드는 것을 알 수 있겠고 예전에는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담긴 초가집이 있었다면 현재는 3D 프린터로 출력을 하는 3D 프린팅 건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송 기술 같은 경우에는 말을 활용하여 예전에는 마차를 활용하여 사람들이 이동했다면 현재는 뭐 자동차도 될 수 있겠고 첨단 기술이야 하니까 어, 연료 전지를 쓰는 연료 전지 자동차를 여기 예시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 같은 경우에는 무선 전신이 나와 있는데 무선 전신 더 이전에는 봉화나 혹은 사람들이 직접 말을 타고 편지를 전달하는 그런 기술들 또한 정보통신 기술이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첨단 기술이 한다면 사물과 연계된 사물 인터넷이 현재 첨단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생명기술 같은 경우에는 발효를 예전에 많이 썼었죠. 발효를 활용하여 된장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생명기술을 썼다면 이제 첨단 기술로는 바이오와 관련하여 바이오 의약품을 예시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과거 기술이 점차적으로 디딤돌 역할을 하여 첨단 기술까지 발전했다는 거 알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첨단 기술과 미래 기술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 첨단 기술과 미래 기술의 발전 방향이란다면 융합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융합은 이제 두 개 분야 이상의 과학기술이나 학문 분야가 결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을 바로 융합이라고 하는데, 기술의 융합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야기한 기술의 5가지 영역 중에서 2가지 이상을 융합한 그런 기술 영역 간의 융합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신기술 영역이 총 5가지가 존재하는데, BT, IT, NT, ET, CT가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계속해서 융합을 다뤄보도록 할 건데, 거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테크놀로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나노 테크놀로지, 인바이러먼트, 에너지 테크놀로지, 그리고 컬처 테크놀로지까지 있습니다. 여기서 컬처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문화 기술이라는 말이고요. 문화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기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컨텐츠와 관련하여 뭐 게임이라든지 영화나 아니면 TV 산업 같이 그런 것들과 관련해 필요한 기술을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기술 영역 중에서도 2개에서 3가지 이상 합쳐진 융합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학문 영역에서는 자연과학이나 예술, 문화, 그리고 사회과학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기술과 타 학문 간의 융합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사실 현대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을 우리가 다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들을 융합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우리 첨단 기술과 미래 기술이 발전해야 할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첨단 기술과 미래 기술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첨단 기술과 미래 기술이 어떤 식으로 발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 미래 기술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될까는 선생님이 크게 6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생산에 있어서 개별화가 된다는 것이 우리 미래 기술의 발전 방향입니다. 앞서서 이야기한 3D 프린터라든지 아니면 로봇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어주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소비자뿐만 아니라 생산자가 돼서 필요한 물건에 대해서 3D 프린터를 사용한다면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혹은 모델링을 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직접 생산해내는 생산의 개별화적인 측면에서 미래 기술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2번째로는 바로 생활에 있어서 자동화가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요즘은 이 키오스크라는 게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 햄버거 가게를 가거나 혹은 뭐 패스트푸드점 아니면 카페를 가도 키오스크라는 게 존재하는데, 따로 대면에서 주문을 하지 않아도 기계에다가 이제 내가 원하는 게 뭐고 이런 것들을 제품을 해주길 원한다라고 입력을 한다면 그게 저절로 기계로 주문이 받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하여금 훨씬 더 우리 생활에 있어서 편하게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렇듯 우리 생활에 있어서 자동화가 된다면 이 사람이 의식하거나 혹은 이제 제품을 따로 제어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것과 걸맞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잠깐 사운드 문제로 영상이 끊겼었는데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생산의 자동화까지 알아봤습니다. 생산의 개별화, 생활의 자동화까지 알아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영역별로 건설 구조물과 그리고 생명과 관련하여 무병 장수, 그리고 정보통신과 관련하여 제품과 시스템의 지능화, 그리고 유비쿼터스의 보편화, 이것들이
미래 기술이 발전 방향을 인도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모듈화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 설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건설 구조물을 블록 이제 레고로 건물을 짓는 것처럼 이제 각 부분을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서 간단한 조립을 통해서 구조물을 완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훨씬 더 간편하게 구조물을 만드는데 쉽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무병장수 같은 경우에는 병 없이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생명기술을 첨단 생명기술을 활용한다면 유전자 재조합이나 혹은 줄기세포를 활용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이나 장애를 극복하고 그리고 훨씬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미래 기술이 발전해야 될 방향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정보통신과 동물통신 기술과 관련하여 제품과 시스템의 지능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이언맨에서 자비스라고 하는 그런 이 비서가 있죠. 자비스 같은 경우에는 아이언맨이 무언가를 계속해서 물어봤을 때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분석하여 그 아이언맨이 질문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것을 보여주죠. 이처럼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양자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람 대신에 컴퓨터가 인간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대처하는 이런 제품과 시스템이 이제 앞서서 일반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폰에 있는 비서인 실이나 혹은 삼성 핸드폰에 있는 빅스비처럼 여러 가지 인공지능 비서들이 우리 실생활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점차적으로 줄 것이라고 우리 미래 기술이 이런 식으로 발전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비쿼터스의 보편화라고 써 있는데 유비쿼터스라고 한다면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이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현재는 스마트폰 덕분에 이 유비쿼터스 환경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요. 이거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IoT라고 하여 사물 인터넷을 활용하여 유비쿼터스가 보편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예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집을 전체를 한 가지 액정을 통해서 컨트롤한다든지 아니면 냉장고나 여러 가지 가전 제품에도 컴퓨터가 장착되어서 우리 현실 공간 속에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정보나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물 인터넷 환경이 일반화가 되면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여러 가지 것들을 조종하고 그리고 제어하는 유비쿼터스 환경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듯 우리 미래 기술의 발전 방향을 생산의 개별화, 그리고 생활의 자동화, 건설 구조물의 모듈화, 그리고 무병장수, 제품과 시스템의 지능화, 그리고 유비쿼터스의 보편화, 이렇게 총 6가지 발전 방향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학습 목표로 가서 오늘 수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첨단 기술의 개념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 보자면 첨단 기술이란 한 시대에서 기술 수준이 가장 높고 다른 기술의 발전을 선도하며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전반적으로 본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첨단 기술의 특징들을 알 수가 있는데 첨단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간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는 점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융합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첨단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높은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기술이 굉장히 집약이 돼 있고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첨단 기술의 특징까지도 오늘 수업을 통해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첨단 기술과 미래 기술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6가지 방향으로 설명을 해 주었었죠.
바로 생산의 개별화, 그리고 생활의 자동화, 건설 구조물의 모듈화, 무병장수, 제품과 시스템의 지능화, 그리고 유비쿼터스의 보편화까지 이렇게 6가지 방향으로 해서 우리 미래 기술의 발전 방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첨단 기술과 미래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첨단과 관련된 첨단 제조 기술, 첨단 건설 기술, 첨단 수송 기술, 첨단 정보통신 기술, 첨단 생명 기술을 알아보면서 우리 1학기를 같이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선생님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2학년 여러분들 온라인 수업 다들 잘 들었으면 좋겠고, 다음 주에 대면 수업 상황에서 다시 만나요.